매일 지하철에서 저를 민폐녀라며 괴롭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고 매일같이 비아냥대던 그 사람. 그런데 어느 날 붐비는 지하철에서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.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아줬죠. 그리고 저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누구나 피곤할 때 있죠? 그 순간 늘 저를 민폐라고 몰아붙이던 그 남자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, 아직도 생각하면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올해 29,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제 하루는 늘 지하철로 시작해서 지하철로 끝나요. 아침 7시 반쯤 늘 같은 칸, 늘 같은 자리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들이 생기더라고요. 같은 시간대에 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익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저를 유독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요.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항상 저를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.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.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시선이 부딪히는 게 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. 그런데 이게 하루, 이틀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다 보니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은 정말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제 어깨가 그 사람 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나 봅니다.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아, 진짜 짜증나네. 왜 남한테 기대고 그래요? 순간 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.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일어나면서 죄송합니다. 라고 했어요. 사실 제 어깨가 거의 닿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는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.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몰라요? 매번 지하철에서 졸고 기대고 진짜 민폐예요. 그때 제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. 저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면 상황이 커질까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. 그렇게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그 남자는 그 후로도 저만 보면 일부러 민폐녀. 라든지
오늘은 안 졸고 서 있네? 라며 중얼거렸습니다. 그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하는 말투였어요. 저 말고도 몇몇 승객들은 눈치를 챘는지 슬쩍 저를 보기도 했습니다.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. 저는 점점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. 회사에 가기도 전에 하루의 기운이 다 빠지는 느낌이었어요.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?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? 혼자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.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기도 했고 얼굴이 창백해 보일 때도 많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를 향한 태도는 매번 똑같이 날카로웠습니다. 저는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. 한 번쯤은 따져야 하지 않을까?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?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제 말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까봐 무섭더라고요. 괜히 싸움이 되면 사람들이 또 저를 이상하게 볼까 걱정됐습니다. 그렇게 매일 아침, 매일 저녁, 지하철 안에서의 출퇴근길은 제게 작은 전쟁 같았습니다. 참는 게 맞을까? 아니면 싸워야 할까? 그 사이에서 흔들리던 어느 날, 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,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그날은 아침 출근길이었어요. 평소처럼 그 남자와 같은 칸에 탔는데 제 회사 동료 한 명이 우연히 같은 칸에 올라탄 겁니다. 그 동료는 제가 늘 비슷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탄다는 걸 몰랐던 눈치였어요.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동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얼거렸습니다. 오늘은 안 졸고 잘 서 있네?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동료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. 그런데 제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기요, 지금 제 친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? 라고 묻는 겁니다. 남자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.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뭐야,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라고
중얼거렸습니다.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. 드디어 누군가 내 상황을 봤다. 내가 혼자만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.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저는 동료와 함께 지하철을 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함부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땐 여전히 시비를 걸었어요. 오늘도 민폐 안 끼치고 서 있네. 다행이다. 어제는 고개 까딱하더니 사람 또 불편하게 하려고 했지.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그 남자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. 주변에서 슬쩍 눈치를 주거나 작은 한숨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이 생겼습니다. 그날은 유난히 퇴근 인파가 많아서 지하철 안이 꽉 찼습니다. 저는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. 순간 저 사람 괜찮은 건가?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.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. 괜찮으세요?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. 어머, 쓰러진 거 아니야? 저 사람 아까부터 좀 이상해 보이던데. 그 남자는 제 팔에 몸을 의지한 채 겨우겨우 일어나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.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. 늘 저를 민폐녀라며 몰아세우던 사람이 이번엔 제게 민폐를 끼친 거죠.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는 못 참고 말했습니다. 아니, 평소엔 저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이 이렇게 민폐네. 사람들 사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. 저는 마음속 깊이 통쾌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누구나 피곤할 때 있죠?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. 그때 느낀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전되면서 제가 원하는 통쾌함이 찾아온 거죠.
그날 이후 그 남자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. 아침 지하철에서 저를 봐도 더 이상 민폐녀라는 말은커녕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늘 저를 노려보던 눈빛 대신 이제는 애써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죠. 솔직히 말하면 처음 며칠은 좀 어색했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도대체 뭐지 싶었거든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느끼던 불안감, 위축감이 사라졌고 출근길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. 회사를 가서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니 다들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우와, 그 사람 완전 자업자득이다. 맨날 괜히 시비 걸더니 결국 자기 꼴난 거네. 완전 사이다다. 사이다. 그 말들을 들으니 제 속은 더 시원해졌습니다. 저 혼자만 억울했던 게 아니었구나.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었구나.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퇴근길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그 남자와 마주친 겁니다. 저는 순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. 그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. 저기, 지난번에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. 그때는 제 몸 상태도 안 좋았고 괜히 화풀이처럼 행동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괜찮아요. 누구나 피곤할 때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.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.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사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생각하면 사과 한마디로는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과를 들으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습니다. 그때 깨달았어요.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큰 소리치며 싸워야만 사이다가 오는 건 아니구나.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전되면서 진짜 사이다가 찾아오는 거구나.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일상에서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. 누군가가 억울하게 구는 상황이 와도 지금은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판이 뒤집어질 거야.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 덕분에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습니다.
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꼭 소리쳐야만, 꼭 싸워야만 이기는 건 아닙니다. 때로는 상황이 알아서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 찾아옵니다. 제가 겪은 이 일이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꼭 사이다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응원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좋아요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